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자, 수능 특강 유리 심화 보충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자, 5강을 잘 듣고 오셨죠? 자, 지난 강의의 성리학과 양명학에 이어서 그 성리학적인 논쟁이 그 조선시대의 이황과 이이라는 성리학자에게서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하면서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에서 이황과 이이의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본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황과 기대승이라는 젊은 학자 간에 사단과 칠정에 관한 논쟁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발 어리, 칠정발 어기라는 말에 대해서 기대승이 반박의 편지를 이황에게 보내게 되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6통의 편지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 칠정 논쟁의 지문으로 보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 본강에서 했던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이라는 학자는 그 기대승과 이이가 그 기대승과 동일한 입장에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 혹은 이와 기의 운동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지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황과 이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정약용으로 넘어갈게요. 정약용 넘어가서 심성론에 대해서 성선설과 성기호설이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 어떤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세 가지 오늘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황의 그 입장에 담겨있는 지문 필수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57쪽에 보면 이황의 사단 칠정론이 나와 있습니다. 무지 길죠? 자, 무지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다가 논쟁을 지금 잃어버리실까봐 선생님이 지금 다 읽지는 않고 이미 읽어 오셨을 거라고 여러분들의 예습을 믿고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것은 바로 주자가 말하는 숨바꼭질의 장난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주자의 말이 아니라 주자의 말에 대해서 후에 성리학자들이 다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논쟁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거리의 비유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사람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을 이가 기를 타고 행하는데 비유하는 그 논쟁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그것은 내 입장은 이렇다라고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말이 있고 그 말 위에 사람이 탔어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는고 하니 이것을 기로 이것을 이로 그러니까 기 위에 이가 탄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말이 움직여주잖아요.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점을 우선 상정해 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람이 말을 타고 갈 때 혹은 말이 사람을 태우고 갈 때 이때요. 사람이 간다 라고 말할 때는 이미 이 사람이 간다라는 말 안에 말도 간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혹은 이 상황에서 말이 간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역시나 사람이 간다 라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이것을 사단과 칠정의 문제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단을
이의 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간다라고 할 때 말이 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고, 칠정을 기의 발로 설명해서 얘기하는 것 역시도 말이 간다고 할 때 사람이 같이 가는 것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라고 해서 사단과 칠정에 관해서 관계를 이것으로 비유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어때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옆으로 가볼까요? 사단이나 칠정이라고 하는 거 모두가 정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쵸? 정에 들어가게 되고, 사단과 칠정 모두 그래서 이와 기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는 사단은 이발로, 칠정은 기발로, 즉 둘의 연어는 구분하고자 하는데, 그 구분하는 이유는 그 소재처를 각각 다른 곳에서 찾아서 순선한 이와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악의 위험성을 갖기도 하는 성질을 구분하고 싶어서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함축적으로 깔고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밑줄 하나하나 치면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건 요 얘기하고 있는 거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데 지금 너무 지문이 길고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로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황은 4단 7정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누군가가 사람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했는데, 나는 그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겠다. 두 가지가 다 여기에 들어가지만 연원만큼은 구분하겠다고 하는 그의 이론을 우선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이론 보고 나서요, 제가 이황, 기대승, 이의 입장을 함축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의 이론으로 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59쪽에 필수 자료 2번 있습니다. 율곡의 성리학적 입장. 어떤 사람이 신에게 이와 기는 일물인가 이물인가 하여 신이 대답하기를, 예전 사람들의 해석을 참고한다면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은 혼연히 간격이 없어서 원래부터 서로 떠나지 못하여 이물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자는 말하기를 기도 도요, 도도 기이다 하였다. 비록 서로 떠나지 못하더라도 혼연한 가운데 서로 섞여 있지 않으니 일물이라고 가리킬 수 없으므로 주자는 말하기를 이는 이요, 기는 기니 서로 섞여 있지 않다고 했다. 서로 섞여 있지 않다. 두 가지 말을 합하여 음미하고 사색한다면 이기지묘를 거의 알 것이다. 대체로 말한다면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이통기국 이요, 이는 무위인데 기는 유위하기 때문에 기발이승이다. 무형 무위이면서 유형 유위의 주제가 돼주는 것이 이고, 유형 유위이면서 무형 무위의 기가 되는 것은 기다. 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에 주제가 돼준다 라는 말이 되고요. 뒷부분의 얘기를 읽어보면 기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있고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의 기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가 성약 지묘에서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선생님 밑줄 친 부분에 두 가지 논리를 보니 무엇이 보여집니까? 이기불상 리와 이기불상 잡 두 가지의 요소를 견지해서 이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즉 이기지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기지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통기욱설과 기발이승설이 들어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긴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복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서를 많이 주고 훈련을 많이 시켜줄 지문이니까요.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황과 이의 지문을 봤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서로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우겠습니다. 이황과 이의 사단 칠정,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 칠정 논쟁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황과 기대승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4단과 7정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논쟁의 요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짚어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이와 기의 발현 문제 혹은 운동성 문제입니다. 자, 이황은요. 이와 기에 있어서 이라는 것도 운동한다,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기 호발, 이와 기가 같이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얘기에 있어서는 이와 기의 선후 좌우의 관계를 인정한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호발이라는 용어를 더욱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기대승은 공발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승 같은 경우에는 이의 운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 명확히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기의 발현성의 문제나 운동성 문제 봤을 때 이황은 이가 운동하고 그래서 이와 기의 호발의 관계로 얘기한다. 그렇지만 기대승은 이의 운동성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 정리됐고요. 두 번째 얘기로 갑니다. 두 번째 얘기에서는 이와 기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성리학적인 이론에서라면 이기 불상잡과 이기 불상리의 이론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될 텐데 이황 선생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다 당연히 인정을 하겠죠. 하지만 이와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연결되는 4단과 7정의 연원 면에서도 구분해서 섞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 그의 성격이 보여지고요. 기대승의 입장에서는 이기 불상리의 입장에서 사실, 현실에서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점에 더욱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 이것에 대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4단과 7정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어떠한 입장 차이가 발생되는가를 보게 되면요. 우선 이황 선생은요. 4단, 7정 모두가 정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4단과 7정이 모두 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원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끝까지 고집하고 싶었던 거고요. 기대승이라는 학자는 당연히 4단과 7정 모두 인간의 감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단이라고 하는 것은 7정 중에 선한 것을 골라 말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필수 자료 1번의 내용에다가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기대승과의 서로 다른 입장을 한번 세 가지로 추려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항상 말하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만큼 씨앗을 많이 뿌려놓은 거고 이걸 바로 보고 외워버리려고 하는 친구들은 절대 문제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럼 이황과 이 기대승의 4단 7정에 관한 서로 다른 논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의 문제까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황과 이의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 이와 기의 발현, 운동성 문제로 갑니다. 똑같은 주제예요. 자, 이와 기의 발현, 운동성 문제를 얘기할 때 이황은요. 이기 호발서를 얘기하죠. 자, 요거 붙여서 쓸게요. 이기 호발서를 얘기하는데 이 호발서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가 따라 나오게 되죠. 이가 우선 발하게 됐을 때 여기에 기가 따라온다. 또 기가 발하면 여기에 이가 올라탄다. 그런 이유로 이황은 이발과 기발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이가 운동한다라는 것을 이황 선생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가 발할 수 있다로 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선생은 어떻게 이 얘기를 보니까 어떤 게 틀릴까요? 이가 발한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왜?
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문 중에 나와 있었죠?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는 형태가 있고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주제가 되어주는 거고 기는 이의 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황 선생의 이발설은 틀리고 기발설만 맞다. 그래서 기발 이승설 혹은 기발 이승 일도설 기발 이승한다는 한 가지의 방향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의 이론이 여기에 대조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와 기의 운동성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호발이냐 아니면 기발만 맞느냐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와 기의 관계를 아까 얘기했었죠. 이와 기의 관계 얘기했을 때 이황 선생은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라고 하는 이론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면에 이는 이기지묘의 관계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론이 성리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이론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이기지묘를 얘기하려고 할 때 이통기국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이통기국을 어떻게 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형과 무위 그래서 보편성 반면에 기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수성. 보편적인 이, 어디에나 담길 수 있는 보편적인 이가 특수한 형태를 갖춘 기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것이 수양론과도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제 이건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본연지성 기질지성. 지금 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성질의 것, 기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으로서 이를 담아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주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심성에 적용이 되다 보면요. 본연의 성질, 이라고 하는 순선의 것은 인간에게 이미 주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기질의 문제예요. 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수양하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이 기질을 맑게 해서 그 본연지성이 맑게 드러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지묘설과 이통기국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기, 본연지성, 기질성 연결한 이 선생의 수양론에 연결시킨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심, 도심론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자, 그거는 4번에 빼놓기로 하고요. 3번에서는 4단 7정 논쟁을 얘기했을 때 이황 선생은 4단은 이의 발로 7정은 기의 발로 왜? 순선, 악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선생 같은 경우에는요. 7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선가 그 중에 선한 것을 4단 이라고 해서 7정이 4단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이의 이론입니다. 그럼 인심과 도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도심과 인심. 이황 선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심은 이, 인심은 기로서 각각 구분해서 설명하고 싶은 반면에 이 선생은 입장이 어떻죠? 인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 행위자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도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양의 얘기를 해보자. 수양을 한번 더 넣어보면요. 경이라고 하고 있는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기억나시죠? 강조하는 반면 이 선생은 성이라고 하는 거짓없고 참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경을 이루고자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황과 이익에서는 5가지의 주제를 뽑아봤는데 이교발설과 기발이승 1도설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단서 이기기천과 이기지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문에 만들어지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도심과 인심의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환과 이 둘 다 성리학자인데 경이라는 거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이는 성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 경으로 가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한 칠판에 쓴 거를 다 보면 어때요? 이환과 기대승의 입장, 이환과 이의 입장, 세 가지의 입장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것이 문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선생님과 이따 문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정약용의 입장이 남았죠. 정약용의 필수 자료를 본 다음 그의 입장, 심성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65쪽을 보시면 정약용의 덕에 관한 입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의예제 명칭은 반드시 행사 이후에 성립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이 생겼어. 하지만 구해준다라고 하는 행사,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그 마음의 근원만을 캐 들어가서 인이라 할 수 없고, 한 그릇의 밤을 성내거나 쭉쭉쭉쭉 해서 그것을 버리고 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근원을 들어가서 의라고 할 수 없다. 즉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천. 그래서 인의예지라고 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관건이다? 행사, 행동,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면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누구죠? 나예요. 나라는 주체의 실천, 그의 선택, 결단을 강조하는 것이 정약용의 입장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가져온 지문을 보시면서 이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혜 단이다. 그래서 사덕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덕을 형성하는 네 가지의 단을 말해주고 있는 이론인데요. 이 두 번째 얘기가 바로 정약용의 이론이죠. 정약용은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있는 거 하니,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기호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이다. 내가 인심에 기호가 있음이 형구의 기호가 있음과 같은 거고, 내가 기호라고 하는 것은 형구의 기호를 빌려서 내 마음의 기호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공자께서 시경의 백성의 떳떳함을 잡음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 라는 구절을 읊어 좋아함이라는 말을 일찍이 이미 밝게 계시하셨던 것이지 지금 만든 말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문에 있는 얘기를 보면은요, 정약용은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성리학에서의 그 인성론, 즉 성선설을 해석하는 사단과 사덕의 관계를 단서의 관계로 해석하는 성리학적인 관점이 맞지 않다라고 보고, 그 이전에 공자나 맹자가 얘기했었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결론은 그 성은 선이라는 것의 단서가 아니라 경향성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정약용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기호사, 형구의 기호, 영지의 기호 이거 다시 쓰지 않을게요. 그 여러분들 혼자 몇 번 반복하면서 술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정약용의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말을 선생님이 이 지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논지가 하나 나오죠. 정약용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사단과 사덕의 관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싶었다라는 점이에요. 즉, 자,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성리학 그리고 정약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중요한 차이점인가? 성리학에서는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봅니까? 성, 즉, 리설을 바탕으로 해서 성선설을 도출해낼 수 있죠. 반면에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은 기호, 경향성,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기호설이라고 함축이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욕구라는 대상에 대해서 두
두 입장 간에 어떤 차이점이 발생되는가 보니 성리학에서는 선한 본성, 내재된 선한 본성을 방해하는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 라고 보겠죠. 혹은 뭐 단속의 대상이다 라고 보지만 정약용은 어떻게 봐요? 욕구라고 하는 것을 육체의 욕구와 도덕적인 욕구로 나눠서 보죠. 즉 다시 말하면 형구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맛있는 거, 편한 거, 좋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좋은 거를 따르는 거죠. 반면에 그 인간의 그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건 영성과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 동물과는 다르게, 이거 한번 쓸게요. 그래도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 이것은 육체적인 면에서 좋은 것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영성과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때요? 선을 좋아하고 악은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동물들도 갖고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인간이 가진 특징적인 면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에서 보니까 육체에 도덕적으로도 좋은 거 따르고 싶고 선한 걸 따르고 싶은 그 기호가 있는데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점이 정약용과 성리학이 보는 욕구에 대한 서로 상이한 관점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미 여러분들이 지문 읽으면서 정리가 됐을 텐데요. 성리학에서 보는 덕이라고 하는 거, 인의 예지라고 하는 덕은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한 말 자체가 이 덕이 어떤 선천성이나 내재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반면에 정약용은 인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은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실천이라는 말은 선천성과 내재성과는 다른 뉘앙스에서 후천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뭐 의지나 선택이나 혹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정약용의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자, 그럼 4단의 얘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4단을 볼 때 성리학과 정약용의 입장에서 가장 다른 점이 바로 4단에 대해서 성리학에서는 단서설로 본다는 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서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 여기에서 나왔었죠?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4덕의 단서.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인간은 4덕이라는 것을 이미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4단이다. 그래서 이 4단을 단서로서 보는 시각이 성리학인데 정약용은 그 4단을 단서로 보는 입장에 반대하고 그것은 단시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자는요. 시작이 된다는 의미예요. 시작. 그래서 어떻게 도덕적인 무엇? 실천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약용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 볼 거예요. 반면에 이 4단과 4덕의 관계 얘기할 때 4단을 그것의 단서라고 보느냐 아니면 행동으로 이끄는 시작, 출발점이 된다라고 보느냐는 성리학과 정약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 심화된 주제로 알아두시면 혹시 새로운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이황과 이 기대승의 이론, 정약용 일행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를 우리 문제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야. 내가 배운 걸 보여줘.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2007학년도 6월 평가 문제인데요. 자, 이거 지저분한 거 지우고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말에 사람이 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굳이 하나 갖고 왔는데
평가원의 문제. 실제로 수능에 나오진 않았어요. 얘기를 한번 보면 이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섞여 있지도 않다. 여기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와 기의 불상리와 불상잡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만 보고서는 이건 성리학자 입장이다 라는 것까지만 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이 기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역시도 성리학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면 결정적인 단서를 세 번째에 주겠네요. 기가 바라면 이가 기를 탄다는 명제는 옳지만 이가 바라면 기가 이를 따른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발, 기발 두 가지 얘기해서 이기호발을 얘기하고 있는 이황 선생의 입장을 비판하고 기가 바란다는 한 가지의 이론만 긍정한 이의 이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끈기 있게 가봐야 이 선생의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선생이 말과 사람의 관계를 이와 기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했을 때는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 아까 필수 자료에 이황 선생의 입장에서 이거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빗대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걸 이황 선생은 어떻게 다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 것 뿐이었으니까 이 문제 적용시켜서 보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은 말의 본성이라고 했는데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 그쵸?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해주는 거? 출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1번 틀렸고요. 2번 갑니다. 사람과 말이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사람과 말이 끝까지 함께 가요. 그렇지만 사람과 말 자체는 그 개념적으로는 섞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같이 가지만 사람은 사람이고 말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3번 갈까요? 사람은 말이 없으면 어느 곳도 갈 수 없다. 어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와 말이라고 하는 것 기가 함께 가야만 한다는 얘기고 그 말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기발 이승의 설명까지 담고 있으니까 3번이 지금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럼 4번을 가볼까요? 기는 말의 보편성, 이는 사람의 특수성. 딱 보면 틀린 거 보이시죠? 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 무형의 무위니까 그리고 기라고 하는 것이 유형의 유위니까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각각 다르게 설명해서 틀렸고요. 5번 선지를 보게 되면 말이 기를 잃는 것은 사람의 선천적 결함이다 라고 해서 기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잃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사람의 선천적 결함이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그래서 선지가 틀렸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알 수 있었던 그 지문을 통해서 문제에 적용시켜 본 그런 의미도 있고 평가원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수능에는 나오지 않았고 이 5가지 선지 자체에 여러분들이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용의 의미 정도가 있는데 선생님이 보여드릴 다음 문제요. 한번 볼까요? 이게 작년에 마지막 3학년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거 보고 2007학년도 그 평가에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다시 부활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볼까요? 조선시대의 사상가가 제시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3점 얘기하고 있고요. 이황이냐 이이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가 기를 타고 운행하는 것은 사람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그림 빼고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으며 사람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방향을 정해주고 말은 출입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얘기가 되죠. 이 비유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유, 사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말이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된다. 왜? 무형 무위니까. 하지만 그 기는 그것을 담아주는 기가 된다. 태운다 라는 얘기가 되죠. 기발 이승의 의미도 갖고 있고 사람과 말이 기를 따라가는 것은 뭐냐? 기가 이를 쫓아 말한 기발 이승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람이 탄 말이 제멋대로 날뛰어 기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가 함부로 운행하여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의 문제다. 그래서 인간이 의지를 갖고 기지를 맑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살을 붙이면 완벽한 복습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은데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4단은 성이고 7정은 정이다. 어때요? 틀렸습니다. 4단과 7정이 모두 정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황 선생도 긍정하신 내용이죠. 그럼 2번 갑니다. 4단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4단은 이황 선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발로 설명할 텐데 이 선생의 입장에서 4단도 기발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기발이승 1도로 4단과 7정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으니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부터 틀린 이유. 4단은 이가, 7정은 기가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각각 나누고 싶은 것은 이황 선생의 입장. 4번. 이는 바라는 것이고 기는 바라는 근거다. 이걸 여러분들 이 지문을 가지고 해석해 보세요. 이가 바라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바라는 거, 발동하는 건 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갈까요?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지도 않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런 선지인 것 같아요. 이와 기라고 하는 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상리의 입장이 있어요. 하지만 구분되지도 않냐? 구분은 되죠. 이기불상잡. 그래서 사실, 현실의 면에서는 이기불상리이지만 개념과 원리 면에서는 구분은 돼요. 그건 성리학자라면 다 긍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어때요? 이 문제 여러분들 그 지문과 이 문제 두 개 통해서 확실히 복습했으면 좋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7학년도 수능.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꾸로 갑니다. 다음 관점을 가진 사상가가 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선생님 여기에서 이 문제가 이제 세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문제에 을이 누구냐면 양명학의 지문이 우선 있는 세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을에게 뭐라고, 양명학에게 뭐라고 이 사람이 비판하겠는가? 이걸 찾으시면 되는데 4단은 이가 바라면 기가 따른 것이고 7정은 기가 바라면 이가 탄 것이다. 그래서 4단과 7정의 바라는 근원을 나누면서 이발, 기발, 이기, 호발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황 선생의 입장이죠. 이걸 이렇게 잘 드러내주는 게 이때 수능 문제. 도덕의 영역에서는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힘써 공부해야 성취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수양의 문제까지 얘기했는데 이 너무 결정적인 이기호발설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 구도 어떻게 이황이라는 성리학자가 양명학에게 뭐라고 비판할 것인가 그걸 찾아내시면 되거든요.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지와 행은 본래 하나다. 지행합일. 이것은 양명학. 반면에 성리학 입장에서는 선지후행. 그러니까 이건 양명학 입장에서 할 얘기. 2번. 마음에는 이와 함께 기도 있다. 어때요? 양명학에서는 심증리설을 얘기하죠. 반면에 성리학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정을 통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선의 리,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흐를 가능성도 갖고 있는 기. 그래서 마음에는 이와 함께 기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이 존재하는 그 의미는 그래서 마음이 있다. 심증리, 심의 무리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명학 입장. 4번, 사덕은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어디에 포인트? 실천. 그러면 정약용 선생의 입장. 4번 빼주시고. 5번, 경물은 내 마음 안의 천리를 사물에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걸 여기다 갖다 넣는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이치를 어버를 만나서 효로 발휘되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양명학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5번 틀렸고 정답 2번이라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니까
이황이라는 성리학자와 양명학의 입장을 구도로 만들어 놓은 세트 문제였어요. 자, 2007학년도 문제 해결했고, 그럼 8학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08학년도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단서 16세기 조선 성리학자 사상적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특성이 제각기 다른 것은 기의 국한성 때문이다. 기국. 그러나 서로 다른 특성 중에 본체로서의 이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통기국이라 한다. 만약에 이 부분 빼놔도 기는 국한되고 이는 통한다라는 이통기국이 나오죠. 이 선생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초학자는 레와 비례 구분이 어려우니 리를 탐구해야 하고 쭉 가다가 중략 다음.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어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의 수양 방법이에요. 주일무적, 정제, 엄숙, 상성성이라고 하는 거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 한 문장이 그것을 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황만 강조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오답으로 빠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은 성을 바탕으로 경을 닦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통기국이라는 확실한 단서를 줬기 때문에 옆으로 빠질 필요가 없는 문제. 1번 갑니다. 경으로 마음을 곧게 해야 한다고 본다. 어때요? 맞죠? 경으로서 성을 바탕으로 경을 수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듯 경은 이황 선생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2번부터 봐요. 이 자체는 수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죠. 이라고 하는 것 혹은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의 대상이 아니죠. 뭐가 문제? 기가 문제야. 기질지성. 그 기질의 탁함 때문에 본연지성이 흐리게 보이는 거지. 그 기질을 맑게 닦으면 본연지성, 원래 맑은 본연지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맞는 얘기. 3번. 마음에는 기뿐만 아니라 이도 있다고 본다. 어때? 얘가 반복되고 있죠. 아까 2007학년도 수능 선지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성리학 이론으로. 그래서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기출문제를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3번은 성리학 입장에서 맞고 4번 기질의 병폐를 바로잡아야 본성이 실현된다. 이게 아까 말한 2번 선지와 연결해서 기질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이의 동정에서 행위의 표준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이의 동정, 이 말 자체에 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은 이는 무형의 무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의 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5번. 틀렸죠? 1, 2, 3, 4번은 지금 다 맞는 얘기지만 5번이 다른 얘기. 그래서 요 함축된 얘기에서 이의 운동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선생의 입장을 꼭 끄집어내서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3점짜리죠.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제는 2009학년도 수능의 문제. 역시나 16세기 조선 성리학이라고 단서 달아주고 있고 이제는 공통점. 갑과 을. 이게 만약에 실전이라면 갑이 해결되면 나머지 한 사람 해결되겠지만 봅시다. 정의 4단과 7정에 분별이 있는 것은 마치 성의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이 구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본연지성, 기질성을 이와 기의 구분으로 나누고 싶은 것처럼 4단과 7정도 나누고 싶다. 누구? 이황 선생.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은 두 가지 성 아니다. 이와 기를 합하여 기질의 성이라고 하고 단지 그 중에 이만 가르켜 선한 것만 본연의 성이라 한다. 내포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이의 입장에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근데 공통점을 해. 그러면 성리학에 관련한 선지가 가능성이 높은데 해결해 보죠. 1번 4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이다. 4단을 이 발로 얘기하면 이황 선생의 이기 호발설. 4단을 실천하면 누구? 정약용 선생. 3번 7정이 발하기 이전 마음의 본체가 성이다. 맞죠? 성이라고 하는 것과 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이 중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바라지 않은 마음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성리학적 태도로 해서 맞는 얘기여서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는 맞아요. 그럼 4, 5번이 왜? 자, 4번. 4단과 7정은 그것이 생겨나는 연원 다르다. 이황 선생. 7정 가운데 순서라는 것만 4단이다. 이희 선생. 그래서 공통점의 범주에 안 들어갔죠? 해결되셨나요? 2009년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2011학년도로 갑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로는 단서 달아줬어요. 조선시대의 사상가다. 이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3점. 희로애락으로 이미 발해서 절도에 맞는 것은 선이 되고 절도에 맞지 않는 게 악이 된다.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는 선을 할 수 없고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면 발한 뒤에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죠.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 바로 성기호를 통해서 인간의 심성을 말하고 있는 정약용의 입장입니다. 1번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을 접해서 희로애락하는 것이 정이다. 화내야 할 때 화내는 것은 정의 선한 측면이고 화내지 말아야 할 때 화내는 것은 정의 불선한 측면이다. 선한 측면의 정은 청명한 길을 타고 천리에 따라 곧장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인의예지의 실말인 4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리학적인 이론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선한 거의 측면, 악으로 흐를 수 있는 측면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가 아닌 기라고 하는 것을 수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덕은 그 사덕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게 바로 4단이다라고 하는 성리학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선한 측면의 정은이라고 단서를 달아주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요. 7정이라고 하는 정 4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7정과 4단 모두 이것이 정인데 그것 중에 선한 것이 4단의 측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 7정이 4단을 내포하고 있는 내포 관계에 있으니까 성리학 그리고 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통해서 바로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선지 화면 보실까요? 자, 갑은 기질의 변화로 본성인 사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바로 이 부분. 사덕을 회복해라 라는 명제를 보시게 되면 사덕이 이미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고 선천적으로 주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거나 혹은 가려져 있던 걸 회복한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선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일 텐데 정약용은 성기호설의 입장에서 말하게 되죠. 그가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천적인 의미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갑니다. 을은 기질성과 본연지성이 모두 기가 발해 표출된 것으로 본다. 예, 틀렸습니다. 왜 그런고? 성리학에서 보게 되는 인간의 마음의 요소는 성과 정의 요소로 나눠집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본연지성과 기질성 있고 정에는 4단과 7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요, 아직 발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고요. 정은 발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는 기질성과 본연성이라는 성이 기가 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의 성을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3번, 갑은 인의예지가 후천적인 거다. 을은 생득적인 거다라고 보는 거 어때요? 정답이죠? 선생님이 1번 선지 해결하면서 성기호설에 있다 보니 실천, 후천의 의미로 가게 되고 을은 내재, 선천의 의미로 가게 된다. 맞다 있죠? 1번과 3번을 여러분들이 논리상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4번. 갑은 기가 운동성을, 을은 이와 기가 운동성을 지닌다고 본다. 정약용 자체가 이와 기의 운동성이나 발현의 얘기, 그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도 않지만 이 선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와 기가 운동성을 지닌다. 어떻게 해요? 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 무비다. 그래서
기의 주제가 될 뿐이다 라고 한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만 운동성 가지기에 기발이승 1도가 된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갑을은 인간 마음에 존재하는 인의예제 본성을 천리로 본다. 자, 틀린 거 보이시죠? 인의예제 본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선설의 입장이고요. 성선설의 입장이라면 성리학을 포함하는 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갑은 성기호설이라는 얘기.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신판의 문제까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 되신다면 선생님 정말 뿌듯하겠는데요. 선생님이 만들어 온 새로운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갑, 성은 곧 리이다. 성증리 바로 나오죠? 마음에 있으면 성이고 사물에 있으면 리라고 한다. 이게 성리학의 성증리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찾아내실 수 있을까요? 1번 마음 밖에는 사물도 이치도 없다. 심의 무리, 심의 무물. 경물치지는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서 극진히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양명학의 입장이라는 거 정리되셨겠죠.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러한 구도만 알려주고 싶었을 뿐 실제로 지문이 이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성리학과 양명학의 구도가 있을 때요. 세트 문제로 생각을 한 건데 두 번째 세트가 얘가 되는 거죠. 다음 관점을 가진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다음 지문이 누구냐?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걸 정약용이라는 것을 구도로 만들고 싶다는 의도만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자주직권을 부여받은 인간은 일상의 행위 속에서 선을 실천해야만 인이라는 덕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정약용의 입장에서 성리학의 이론을 어떻게 비판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 만든 거는 더 다듬어야 되겠지만 성리학과 정약용이 바라보게 되는 사단과 사덕의 관계를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복습해 볼까요?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사단과 사덕에서의 사단을 단서로 보게 되고 정약용은 어떻게 단시설, 시작 출발점으로 보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기억.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는 동일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라고 정약용 선생이 말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구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 모두 갖고 있겠지만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점은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엄연히 자주직권을 갖고 있고 영지의 기호를 갖고 있어서 동물과는 구별이 됩니다. 자, 니은번 가보겠습니다. 욕구의 제거는 사덕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욕구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성리학적인 입장이죠. 정약용의 입장에서는 욕구라고 하는 것을 육체의 기호와 유체 욕구와 도덕적인 욕구로 나누어서 선을 지향하려고 하는 도덕적인 욕구 또 따로 보았고 또 삶의 원동력으로서의 욕구도 설명했기 때문에 니은번도 빼줘야 되겠죠. 다음 디귿번 갑니다. 성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다 라고 정약용이 성기호설의 입장에서 성선설을 나는 당신과 입장이 다르다라고 말할 겁니다. 디귿번 넣어주시고 리을번 갈까요? 인간은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정약용이 말하는 성리학과는 다른 면에서의 심성론에서 강조되는 점이죠. 리을번 넣어줘야 되고 미음번 갑니다. 4단의 단은 인의예지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다 라고 해서 그야말로 출발점으로서 시작점으로서 단을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에서의 단서설과는 차이점이 있겠죠. 자, 이 문제에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변화하고 있는 수능 문제 속에서 갈피를 잘 잡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힌트를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선생님이 항상 같이 있을 테니까 우리 1등급으로 같이 가는 동지 여러분 힘을 내고 다음 강의로 갑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 감사합니다.